340번입니다. 자, 두 사건 AB에 대하여 A 사건과 B 사건의 확률과 각각의 여섯 건의 곱사건의 확률이 나왔죠. 그럼 얘는 드모랑 법칙을 생각해 보면 바로 합사건의 바로 여사건의 확률이 되는 거죠. 합사건의 여사건의 확률. 그럴 때 이 조건부 확률을 구해보라고 했죠. 확률의 계산 문제는 우리 앞에 덧셈 정리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항상 여러분들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면서 생각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표본 공간의 확률은 얼마라고요? 반드시 1이라고 했죠. 그죠? 그러면 A 사건의 확률이 0.5, 2분의 1이 되겠죠? B 사건의 확률은 0.4, 바로 10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5분의 2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합사건의 확률이 0.2죠. 그러면 합사건의 확률이니까 여사건이면 이 바깥쪽이 0.2라는 거죠. 그러면 바로 이 합사건은 얼마가 된다? 바로 여사건의 확률에 의해서 0.8이 되어야 됩니다. 0.8이 되어야 되는데 얘가 얼마죠? 두 개를 A 사건과 B 사건을 더하면 0.9니까 이 곱사건의 확률이 바로 0.1이 되어야지만 두 개를 더해서 0.1을 한번 빼주면 0.8이 되겠죠. 그러면 이쪽 부분 차집합 형태죠. 사실은 A 사건과 B 여사건의 곱사건 자리죠. 여기가 바로 0.4가 될 것이고 여기는 0.3이라는 것을 당연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이 누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났을 때 B의 사건을 구하려고 했으니까 결론적으로는 이번에는 누가 대전제가 된다. 이 A 사건이 대전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만 생각하는 거죠. 여기에서 누구를 찾는다? A와 B의 바로 뭐다? 곱사건의 확률이니까 이 부분을 생각하는 거죠. 아시겠나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전체를 이제 얼마로 봐야 되죠? A 사건 전체로 보니까 0.5가 되죠. 0.5가 바로 전체 사건이 되는 거고, 바로 그 곱사건, 바로 0.1이 되는 거죠. 따라서 5분의 1이 바로 이 문제의 정답. 5분의 1은 10분의 2니까 바로 얼마가 된다? 0.2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을 찾는 것이니까 바로 A 사건이 이제 뭐가 된다? 전체 경우의 수가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아시겠나요? 341번입니다. 두 사건 AB에 대하여 곱사건 확률이 주어졌고, 다음 시 성립한다고 하네요. 이럴 때 바로 A의 여사건과 B의 곱사건의 바로 확률을 구해달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고 생각을 할 것인데, 이 곱사건의 확률이 지금 9분의 1이래요. 9분의 1. 이 부분이 9분의 1이에요. 그런데 이 관계식을 보면요. 바로 조건부 확률이죠. 잘 보세요. 비사건이 일어났을 때, 비사건이 일어났을 때 A의 여사건이 일어난다는 말은 이 부분이죠. 비사건이 일어난다는 전제 조건 하에 A의 여사건이면 이 부분, 이 부분과 B사건이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나는, 그러면 이 부분이죠. 이 좌변인 이 부분은 여기가 좌변이고 여기가 우변이에요. 그럼 결론적으로 우변이 얼마입니까? 이게 바로 9분의 1이죠. 9분의 1. 따라서 좌변은 얼마가 된다? 바로 여기가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지금 여기 묻는 것은 바로 A의 여사건과 여사건이면 이 두 군데죠. B사건의 교집합. 이게 집합으로 말하면 B차 A 아닙니까? B차 A는 B차 집합 A는 B교집합 A 여집합이죠. 결론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얼마다? 3분의 1로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간단하게 벤 다이어그램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걸 조건과 확률의 그 정의대로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42번입니다. 두 사건 A비에 대하여 B 사건의 확률과 합사건의 확률이 주어졌을 때, 자, B의 여사건이 일어났을 때 A의 여사건의 확률을 구해달라고 하죠. 자, 벤 다이어그램을 생각합시다. 자, B의 확률, 이 B의 확률이 얼마다? 4분의 1이에요. 그런데 합사건의 확률이 8분의 5입니다. 여러분들, 합사건은요, 이 세 구역을 더한 게 합사건이죠. 그런데 이 B는 무엇입니까? 이 두 구역을 의미하죠. 즉, 여기가 4분의 1이라면은 다른 말로 8분의 2가 되겠습니다. 맞나요? 얘가 8분의 2인데 이 세 개의 합이 8분의 5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야 된다? 바로 8분의 3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맞나요? 자, 그런데, 자, 이 조건부 확률을 보면요. 자, B의 여사건이 어디죠? B 사건이 여기면 B의 여사건은 여기와 여기 이 두 군데를 말하죠. 이게 전체 사건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A의 여사건이죠. A의 여사건은 바로 무엇이 된다? 바로 이 두 군데 중에서 A의 여사건은 바로 여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이 부분의 확률을 계산해 달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지금 얼마죠? 전체가 얘가 8분의 이 합사건이 얼마가 되죠? 8분의 5면 여기 바깥에는 얼마가 되죠? 8분의 얼마가 된다? 바로 3이 되겠네요. 얘가 8분의 5니까 여기는 8분의 3이 되죠. 그러면 B의 여사건은 누가 됩니까? 이 두 개가 되겠죠. 그죠? 맞나요? 이해됩니까? 이 B의 여사건 중에서 누구를 찾아달라? 이 부분을 찾아달라는 거죠. 아시겠나요? 그런데 이게 어떻습니까? 지금 똑같잖아요. 그죠? 그럼 B의 여사건은 8분의 6이죠. 8분의 6. 8분의 6이 되고, 맞죠? B의 여사건은 8분의 6이 되고, 그때 이 사건이니까 8분의 3이 되겠죠. 따라서 8과 8이 약분되고 3과 6이 약분되어 버리면 결론적으로 확률이 얼마 된다? 2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343번입니다. 자, 이번엔 두 사건이 자, 배반 사건이라고 주어졌습니다. 배반 사건은 두 사건의 곱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다? 공사건이죠. 자, 따라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놓으면 이런 형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A의 확률이 4분의 1이고요. B의 확률이 얼마다? 3분의 1이네요. 그러면 전체, 자, 표본 공간의 확률이 얼마입니까? 1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바깥 부분은 이 두 개의 합사건의 여사건이죠. 자, A 사건과 B 사건을 더해버리면 얼마가 되죠? 12분의 7이 되죠. 따라서 여기는 12분의 5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러면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은 P의 여사건이 기준이죠. 그럼 B의 여사건은 누가 되겠습니까? B의 여사건은 바로 4분의 1과 누구를 12분의 5를 더한 게 B의 여사건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게 전체 사건이 되는 거고 거기에 바로 B의 여사건이면서 바로 무엇인가 A 사건이니까 이 부분 즉 4분의 1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분모 분자에 얼마를 곱해버리자 12를 각각 분모에도 12, 분자에도 12를 곱하면 약분해버리면 3이 되고요. 약분해버리면 5가 되고 약분해버리면 3이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얼마가 된다? 바로 8분의 3을 바로 확률 값으로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344번입니다.
두 사건 AB에 대하여 조건부 확률의 값과 합사건의 확률이 주어졌을 때 곱사건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확률의 계산 문제니까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게 가장 편합니다. 자, 이 문제 스타일이 많이 나오는데요. 잘 보세요. 자,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 사건이 일어난다. 자, B 사건이 일어났을 때 A와 B의 곱사건 이 부분이죠. 이게 지금 확률이 2분의 1이란 말이에요. 이해되나요? 그 확률은 B잖아요. 2분의 1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1이니까 X로 둔다면 여기는 얼마로? 바로 X로 둬야 되겠죠. 그래야지 어떻게 됩니까? 바로 2x분의 x가 되어서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그러면 A 사건이 일어났을 때 B 사건이 일어난다. A 사건이 기준이죠. 이게 바로 3분의 1이 되는 거예요. 3분의 1. 따라서 여기는 얼마가 된다? 2x가 되면 3x분의 x니까 3분의 1이고 여기는 2x분의 x니까 2분의 1이죠. 자, 그런데 합사건이 5분의 4입니다. 그럼 이 세 개를 더한 4x가 얼마다? 5분의 4라는 거죠. 따라서 x는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 x가 여기죠. 근데 물어보는 게 바로 A와 B의 곱사건의 확률, 바로 이 부분이니까 정답은 바로 5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345번입니다.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져서 나온 눈의 수를 차례대로 A, B라고 하자 그랬습니다. 이럴 때 A와 B의 곱이 뭐가 1대 짝수 1대 이랬죠. 합이 짝수일 확률. 바로 조건부 확률인 게 눈에 보이나요? 아시겠죠? 뭐뭐 1대 합이 짝수일 확률을 구하라. 바로 두 개의 주사위를 던졌으니까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진 거나 두 개의 주사위를 한 번 던지는 것은 같다고 이야기했죠. 그때 바로 전제는 무엇이든가 전체 36가지가 아니라 곱이 짝수인 걸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곱이 짝수란 말은 두 수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가 되면 되겠죠. 그러면 자, 여기가 예를 들어서 A의 눈, 여기가 B의 눈이라고 한다면 자, A가 짝수인 2일 때는 모두 다 무엇이 된다? 짝수가 되겠네요. 곱이 짝수가 되죠. 4일 때도 모두 다 짝수가 되겠나요? 6일 때도 모두 다 무엇이 된다? 짝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맞나요? 그런데 A가 홀수라도 B가 짝수가 되면 되니까 B가 짝수일 때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두 다 짝수가 되는 거죠. 적어도 하나면 짝수가 되면 되니까 바로 모두 다 짝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럼 결론적으로 짝수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죠. 그럼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홀수가 되는 경우를 찾아서 36에서 빼줘도 되겠지만 A 플러스 B가 짝수인 걸 찾아야 되니까 그죠? 이 중에서 짝수인 걸 찾아야 되니까 여사건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짝수가 되는 걸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사실 지금 짝수가 아닌 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가 되겠죠? 홀수 세 개, 홀수 세 개 곱하면 3, 3은 9, 아홉 개죠. 그럼 전체는 36에서 9를 뺀 얼마가 된다? 27개가 되겠죠. 27개 중에서 이 말입니다. 바로 합이 뭐가 된다? 합이 짝수가 되라고 했어요. 합이 짝수가 되려면 둘 다 짝수이든지 둘 다 홀수여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둘 다 짝수인 것을 먼저 선생님이 체크 표시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 지금 체크했는 것은 필요가 없겠죠. 우리는 요 몇 개에서 바로 27개에서 맞나요? 27개에서 바로 A 플러스 B가 짝수가 되는 걸 찾아야 되니까 자, 둘 다 무엇일 때 짝짝일 때도 짝수고 둘 다
홀홀일 때도 짝수가 되겠죠. 그죠? 더할 때는. 자, 그러면 짝짝을 먼저 찾아볼까요? 자, 2일 때 짝수는 2, 4, 6. 4일 때도 마찬가지 짝수가 되겠죠. 6일 때도 짝수만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짝짝. 그리고 이번에는 홀홀을 찾아야 되겠죠. 홀홀을 찾아보면 1일 때가 홀수가 있나요? 홀수가 없네요. 맞죠? 2일 때도 홀홀이 있나요? 2가 짝수는 홀홀 없죠. 홀홀 없고 홀홀이 없습니다. 즉, 몇 개가 된다? 9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체 27개 중에서 9개가 되니까 확률은 얼마가 된다? 바로 9로 약분해버리면 3분의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것은 반드시 이 표를 이용해 주는 게 가장 쉽게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346번입니다. 자, 어느 고등학교 전체 학생의 40%는 남학생이고 자전거로 등교한 남학생은 전체의 24%. 이 고등학교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남학생이었을 때가 돼 있죠. 그때 학생이 자전거로 등교한 학생일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그냥 임의로 택한 한 명일 때가 아니라 한 명이 남학생일 때 이만이 남았기 때문에 바로 무엇이다? 조건이 걸렸는 거죠. 따라서 조건부 확률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냥 이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학생일 때 이렇게 나오면 조건부 확률이 아니죠. 전체 저 표본 공간을 전체의 경우의 수로 봐야 되지만 지금은 그 한 명이 남학생일 때라는 전제 조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런데 지금 남학생이 나왔고, 그러면 반대로 60%는 여학생이죠. 그리고 자전거로 등교한다가 나왔으니까 자전거로 등교하지 않는 경우도 있겠죠. 이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반드시 무엇을 이용한다? 이렇게 샵 표시 형태를 나타내는 이렇게 선을 그어 놓은 다음에 보세요. 남학생이 있으면 여학생이 있을 것이고 자전거로 등교하는 사람이 있으면 자전거로 등교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모두 다 합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남학생이 40%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퍼센트가 나오면요. 가장 편하게 전체 학생 수를 몇 명으로, 100명으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 비율이기 때문에 우리가 100으로 놓고요. 남학생이 40%니까 여기가 40명이 되는 거죠. 남학생의 합.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학생은 60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전거로 등교한 남학생이니까 이 학생은 전체 학생의 24%예요. 그럼 전체 학생이 100명이니까 여기는 몇 프로? 24%니까 24명이 되겠죠. 그 말은 여기는 16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해놓고 나서 여학생의 정보가 없기 때문에 우리 여기는 지금 어떤 수의 값을 집어넣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보세요. 이 한 명을 뽑았을 때 남학생이었을 때 이게 바로 대전제, 바로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때 자전거로 등교한다고 했으니까 얘가 되겠죠. 그래서 100분의가 아니라 조건부 확률이니까 40분의 얼마가 된다? 24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소수로 보기 되어 있으니까 우리 4로만 약분하면 10분의 4로 약분하면 6이 되겠죠. 따라서 0.6의 확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반드시 이 샵 기호 형태로 나타내서 여러분들이 이 확률을 계산하는 게 바로 조건부 확률에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347번입니다. 자, 1등 당첨 제비가 1개, 2등 당첨 제비가 5개를 포함하여
10개의 제비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그렸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주머니를 그려놓고, 자, 1등 당첨 제비는 몇 개 있다고요? 한 개가 있고, 2등 당첨 제비는 조금 많이 있네요. 그죠? 5개가 있습니다. 그럼 6장밖에 없죠? 그럼 우리는 나머지는 그냥 1등, 2등이 아니니까 꽝이라고 할까요? 꽝은 몇 개 있다? 4개 있겠습니다. 이렇게 총 10개가 있죠.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바로 수학적 확률을 사용할 수 있는 단서죠. 그죠? 몇 개의 제비를 뽑는다. 바로 2개의 제비를 뽑겠다는 거예요. 2개의 제비. 그것을 뽑아서 동시에 뽑았더니 자,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이렇게 돼 있죠. 나왔을 때. 이게 바로 대전제가 되는 거죠. 전체가 아니라 당첨 제비가 나왔을 때 이 당첨 제비에 1등 당첨 제비가 포함되어 있을 확률이니까 바로 조건부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그러면 당첨 제비가 나왔다는 말은 이 2장을 뽑았을 때 당첨 제비가 하나가 나와도 되고 2개가 나와도 되겠죠. 자, 당첨 제비는 1등, 2등. 1등도 당첨 제비, 2등도 당첨 제비가 되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2개 중 적어도 하나가 당첨 제비가 되면 되겠죠. 그럼 보세요. 여기에 1등이 있고 2등 그리고 꽝이 있겠죠. 자, 그러면 자, 둘 다 모두 다 당첨 제비가 되려면 어떤 경우가 돼야 되겠습니까? 둘 다 모두 다 당첨 제비가 되려면 1등은 지금 한 장밖에 없어요. 1등 한 장에 2등 한 장이 나오면 되겠죠. 이렇게 2개. 맞나요? 아니면 2등에서 몇 개 나오면 되나요? 2개 나와도 되겠네요. 이렇게 2개. 그래도 당첨 제비가 나오는 거죠. 이게 바로 당첨 제비가 몇 장 나왔는 경우, 2장 나왔는 경우죠. 그러면 당첨 제비가 한 장 나왔는 것도 당첨 제비가 나왔으니까 1등에서 한 장, 그럼 꽝에서 한 장 나오면 당첨 제비가 하나 나오고, 아니면 2등에서 한 장, 꽝에서 한 장 나오면 바로 당첨 제비가 한 장이 나온 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제, 대전제에 대한 바로 이 조건은 몇 개가 나온다? 이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입니다. 4가지 종류. 그런데 당첨 대비가 1등 당첨 대비가 포함되는 것인가? 1등이 포함되는 것은 1번과 3번이 되겠죠. 1번과 3번. 자, 그래서 이 확률을 계산할 때 전체는 바로 무엇이 된다? 이 4가지가 되고 바로 조건부 확률의 사건에 해당되겠죠. 분자는 바로 1번, 3번만 우리가 해당시켜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한번 해볼까요? 자, 1등은 한 장, 2등은 5장, 꽝은 4장이 있어요. 따라서 한 장 중에 한 장을 선택하고 2등 한 장이니까 5장 중에 한 장을 선택하는 경우가 되겠죠. 자, 그리고 분류했으니까 줘야 되겠죠. 자, 그리고 2등에서 바로 몇 장 끄집어냈을 때 2장이니까 바로 5장 중에 2장 끄집어낸 경우. 그리고 1등 한 장 중에서 한 장이 나오고 그리고 꽝 4장 중에서 한 장이 나오는 경우. 그리고 또는 2등 5장 중에서 한 장이 나오고 꽝인 4장 중에서 한 장이 나온 경우가 전체 바로 대전제가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 1등이 나오는 거니까 1등이 나온 거 첫 번째, 세 번째니까 요 부분을 올려주고 요 부분을 올려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즉 여기에 1 컨비네이션 1 곱하기 5 컨비네이션 1과 또 1 컨비네이션 1 곱하기 4 컨비네이션 1이 분자로 올라가면 된다는 거예요. 이처럼 조건부 확률은요, 전체 경우만 잘 찾아내면, 그 대전제 조건만 잘 찾아내면, 그 중에서 바로 분자로
올라가는 꼴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산만 하면 되니까 분모를 계산하면요. 자, 1 컨비네이션은 1, 5 컨비네이션은 5가 되니까 5가 되겠네요. 5 컨비네이션 2는 10이 되겠죠. 1 컨비네이션 1, 4 컨비네이션 1은 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5 컨비네이션 1은 5, 4 컨비네이션 1은 바로 얼마다? 4가 되니까 바로 20이 되겠죠. 그럼 분자에 적을 것은 첫 번째와 세 번째 거 바로 5와 4가 들어가면 된다는 거죠. 되시나요? 따라서 분모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39가 되고요. 분자는 부가 되겠죠. 따라서 3으로 약분하면 바로 3이는 3, 3, 3은 9분의 3이 돼서 바로 이 조건부 확률의 바로 값이 13분의 3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건부 확률을 생각하면 돼요. 대전제만, 바로 이 전제 조건만 잘 확률을 찾아주면 그 중에서 해당되는 것이 바로 분자로 올라간다는 것. 기억하면 쉽게 풀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